한미일 3국 정상이 오늘 새벽 회동을 갖고 북한의 ICBM급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3국 정상은 보다 강력한 안보리 결의를 신속하게 도출해 이전보다 훨씬 강화된 대북 압박을 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정영빈 기자. 네, 독일을 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번 회동은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리는 함부르크 미국 총영사관에서 약 2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 배석했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북한의 이번 도발에 대한 대응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심도 있는 협의가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장관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3국 정상은 보다 강력한 안보리 결의를 신속히 도출해 훨씬 강화된 대북 압박을 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3국 정상은 북핵 문제 진전을 위한 중국 측의 적극적 역할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이번 G20 등을 계기로 중국, 러시아와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미일 3국 정상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시급하게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강 장관은 문 대통령이 우리 정부의 제재와 대화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한 단계적이고 포괄적 비핵화 구상을 미국과 일본 정상에게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3국 정상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 차원에서 그간 진행해온 협력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3국 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는 데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장관은 이번 회동에서 군사적 옵션에 관한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면서 평화적 방법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데 3국 정상이 공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했습니다. 독일 퀘르버 재단 초청 연설 자리에서인데요. 문 대통령은 올바른 여건이 갖춰진다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일환 기자입니다. 한반도의 긴장과 대치 국면을 전환시킬 계기가 된다면 나는 언제 어디서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습니다. 북한의 ICBM 발사 이후 한반도의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핵 문제와 평화협정을 포함해 남북한의 모든 관심사를 대화 테이블에 올려놓고 한반도 평화, 남북 협력을 위한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문 대통령도 단번에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리라고 보진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쉬운 일부터 해나가자며 정상회담에 앞서 3단계의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입니다. 문 대통령은 14 정상회담 10주년을 맞아 이산가족을 만나게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북한이 당장 준비가 힘들다면 우리 측이라도 성묘를 허용하고 개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제안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단일팀 제안을 하진 않았지만 2020년 도쿄올림픽과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휴전협정 64주년이 되는 7월 24일을 맞아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 행위를 중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제안은 북핵 위기 속 전격적인 제안입니다. 만약 북한이 문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3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됩니다. 북한이 이에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 TV 고일환입니다. 네, 올해 10월 4일은 남북 정상이 2번째 공동선언을 한 지 꼭 10년이 되는 시점이면서 추석 연휴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14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진다면 남북관계에 큰 변화가 나타날 전망인데요. 하지만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보도에 팽재용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금강산에서 이뤄진 이산가족 상봉에서 남과 북의 가족들은 꼭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습니다. 또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볼게, 아빠. 하지만 그 뒤로 이산가족 상봉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다시 한번 촉구한 것은 이 문제를 인도적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이산가족 상봉 시점으로 제안한 오늘 10월 4일은 14 정상선언 10주년이자 민족의 대명절인 한가위가 겹치는 시점이어서 남북관계를 풀어나갈 안성맞춤의 날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북한이 우리 측의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난 2015년 이산가족 상봉 이후 남북은 실무협의를 통해 상봉 정례화를 논의했지만 금강산 관광 문제 재개 등에서 이견을 보이며
결국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북한의 ICBM 발사로 남북 관계의 긴장이 고조돼 있어 대화가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14 이산 가족 상봉은 막혀있던 남북 관계를 풀 계기가 될 전망이지만 성사까진 수많은 난관을 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 TV 행재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더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장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네,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한 입장차를 확인했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 베를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양 정상은 첫 만남인 만큼 우위를 쌓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한반도 생활 체제 구축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협력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시 주석은 취임 직후 이해찬 특사를 파견하는 등 문 대통령이 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줬다며 관계 개선과 지역 평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자고 화답했습니다. 양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보다 강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중단시키는 한편 대화 테이블로 유도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중국에 더 많은 역할을 요청했고 시 주석은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면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주도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드 문제에선 온도차가 확연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각종 제약으로 양국 간 경제, 문화, 인적 교류가 위축됐다며 사드 보복 철회를 언급하자 시 주석은 교류 협력이 정상화되길 희망한다면서도 중국민의 관심과 우려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관계 발전에 장애물을 치우자고 말해 사실상 사드 배치 철회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 정상은 고위급 채널을 가동해 사드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을 강화하는 동시에 문 대통령이 조만간 중국을 찾아 보다 진전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우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ICBM 시험 발사를 참관하면서 추가적인 도발을 시사했는데요. 북한이 6차 핵실험 또는 또 다른 ICBM 발사를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봉석 기자입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를 참관한 자리에서 핵무력 강화의 길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미국 놈들이 매우 불쾌해하였을 것이라고. 앞으로 심심치 않게 크고 작은 선물 보따리들을 자주 보내주자고 호탕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6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북한은 과거 5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핵탄두의 소형화와 다종화, 표준화를 완성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탄두의 무게를 더 줄이고 폭발력은 높이기 위해 추가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북한의 그 핵미사일 무력 완성이 국가적 목표이기 때문에 할 거다. 예, 그런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네. 또 북한은 올해 4월 태양절 일병식에서 신무기들을 대거 선보인 이후 하나씩 시험 발사했지만 당시 공개한 신형 ICBM은 아직 발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액체 연료의 화성 14형이 아닌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새로운 종류의 ICBM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단에서 드러난 3단 추진 로켓을 활용하거나 고출력 엔진 몇 개를 묶어 추력을 높이는 클러스터링 실험에도 나설 수도 있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 TV 이봉석입니다.